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혜를 지혜로 풀면 명견만리다의 범대진 박사입니다. 범사는 불가 역상이요 해수는 불가 두량이라고 했듯이 사실 평범한 사람은 앞날을 점칠 수 없습니다. 또 바닷물을 대로 잴 수 없듯이 사람도 운에 따라야 되지만은 성사는 재찬이라고 합니다. 즉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거죠. 특히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부동산에도 사주팔자가 있다는 논리로 부동산 사주학을 창시했으며 독도 풍수 이야기와 반풍수는 살인보다 무섭다는 책을 편찬했으며 또 영토 풍수 연구가로 활동 중인 명봉 동경산 교수님을 초대석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공감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부동산 사주학이란 어떤 것인지를 시청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풍수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잠든 것은 음택이라 그럽니다. 그 양택지와 음택지를 이왕이면은 좀 좋게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겁니다. 그러나 암만 좋은 전미지지의 명당이라 하더라도 부동산과 사람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은 그 효과는 상당히 절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주학은 이 부동산과 사람의 궁합을 이렇게 살펴서 그 감정하는 음양오행적 부동산 감정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하고 사람하고 궁합이 있잖아요. 궁합이 안 맞을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그 감정 결과 네네. 부동산하고 사람의 궁합이 안 맞다거나 그 어떤 흉살이 있다거나 서로 어떤 거는 상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일단은 풍수 인테리어 그리고 풍수 데코레이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권리 변경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개축이라든지 또 이제 그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등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 부동산과 사람의 어떤 궁합을 바로 맞춰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양택, 양기 바른 것을 양택이라 하겠죠. 양택이나 음택 풍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영토 풍수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영토 풍수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입니다만 영토 풍수는 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던 시대는 이제 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끔 예를 들을 수도 있지만 다이라든지 일본 말로는 센카쿠 열도라고 그러죠. 센카쿠 열도에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듯 하는데도 서로 자기 영토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옛날에 내 땅을 가지고 남들에게 침범을 당하지 않는 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호하고 보존해 나가는 그런 소극적인 영토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토, 내 마음속에 있는 영토, 지금 우리 예를 들자면은 이어도라든지 마라도를 지난 대륙붕 7강구, 그리고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게 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실제로 건져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다가는 영토 풍수라는 것, 그걸 풍수적으로 형상화하고 풍수적인 정서로서 밝혀냄으로써 그 마음을 그 정서를 함께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영토 풍수의 중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통하거나 우리가 지금 보면은 독도가 우리 영토이면은 분명한데 일본 사람들이 계속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예, 뭐, 일그의 어떤 그 가치도 없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땅이다는 그런 시료 지배를 하고 있다는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를 두고 아무리 권리적인 주장을 해도 이 제3국의 어떤 그런 손을 들어주기에는 제3국들이 어느 특정인에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지금 힘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떤 그쪽에서 어떤 결정이 짓기까지는 어떤 그 실제로 썩 마음에 다가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그냥 웃고만 넘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영토관을 가져야 될 점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애국심도 좋지만 힘을 많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예, 기본은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는 그 독도는 우리 땅. 그 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그 가수 이름 아세요? 예, 정강태 선생님. 아, 그분 때문에 독도가 예, 아주 우리 저하고는 땅인데 참 재미있게 그 예. 인기 있는 노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토 풍수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영토 풍수라 그러니까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간도를 생각하고 이어도를 생각하고 또 이제 마라도 뭐 대륙풍 심지어는 뭐 제주도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런 어떤 그 뭐 거창함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마음적 정수로만 또 출발될 수 있는 게 바로 영토 풍수의 어떤 시발점이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생활 풍수의 지침서로서 밤 풍수는 살인보다 무섭다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먼저 밤 풍수는 이 풍수에 반대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이제 절반의 풍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에서 어떤 풍수에 실전해 나가는 어떤 위험성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음양오행학의 지역을 포함한 그런 음양오행학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하였고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해서는 부동산과 사람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 궁합이 맞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수 인테리어는 우리 실제상에서 이래 집안에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형사를 갖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로서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토 풍수로서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 이제 국가적인 국토 영역의 어떤 풍수를 갖다 기술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중심 명당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명당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풍수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울릉도는 세발 달린 흑비들기다. 그리고 독도는 그 대한민국 동해를 지키는 용과 거북이다 등의 어떤 그런 풍수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 바위와 그 주변 바위의 풍수를 곁들인 역사 유래를 이렇게 기술해서 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네, 흔히들 보면 우리가 뭐 풍수 지리학자도 많고 역학 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밤풍수는 살인보다 무섭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보면 고혈압 환자들, 동맥경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을 맞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제 양반은 풍을 적게 맞아서 밤풍수라고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밤풍수를 확실하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밤풍수. 예, 이제 밤풍수는 그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본인이 어떤 그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인의 상대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 나눌 때는 제대로 된 풍수관을 가지고 제대로 된 학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풍수라는 그런 어떤 표현에 반해서 반풍수, 절반의 풍수는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살인보다도 무섭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의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자세가 바르다는 것은
마음도 좀 깨끗하게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겠네요. 예, 당연하죠. 네, 좋은 예, 말씀입니다. 틀린 그러면 말씀. 자세한 그 내용을 지금도 설명하셨지만 강의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땅 독도, 우리의 영토 독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독도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무릉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릉도라는 512년 신라 지정왕 13년 때 이사부 장군께서 우상국을 복속시킵니다. 그때 그 무릉도라는 독도와 같이 우산무릉이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개념으로 계속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무릉, 우산, 이도, 재현, 정동해 중, 이도, 상거, 불원, 면일, 청풍, 적가, 망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고 이 바람이 불지 않고 햇살이 좋은 날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서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가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해발 한 300고지에서 날 좋은 날은 이 독도가 바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고 그런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독도 주변 바입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나눠져 있고 주변에 89개의 이제 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서도는 면적이 88,740제곱미터. 그리고 이 둘레는 2.6km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동도입니다. 동도는 73,297제곱미터입니다. 그 둘레는 2.8km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수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입니다. 그 동경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북위는 37도 14분 36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동도는 이 서도보다 조금 내려오죠.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북위는 37도 14분 26.8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있다가 이 그 주변 나오는 그런 동경과 북위에 있어서 이 동경은 51분은 서도에 위치한 주변 바위가 되겠습니다. 그 52분은 이 동도에 위치한 주변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 서도는 이 높이가 168.5m입니다. 이 대암봉 168.5m. 이 동도의 최고점은 98.6m입니다. 그 서도 주변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제 서도입니다. 서도에 보면 이게 이제 용물입니다. 그 여기 탄건봉이 좀 더 세세하게 다시 준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68.5m 이게 대암봉. 이 모든 지금 명칭은 몇 개의 어떤 임의적인 걸 빼놔놓고는 2012년 10월 29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이 이름이 되고 이 대암봉도 그때 역시 공식적으로 이름이 된 공식 확정된 이름입니다. 이 서도의 용머리 바위는 지금 무리로 이렇게 용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용머리를 나오는 것은 풍수적으로 용두출수형, 용머리가 무리로 뛰어나오는 형국이다. 그래서 용머리가 무리로 뛰어나오는데 용머리 바위는 용두출수형으로 우리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용머리 바위 앞쪽에 이 청목, 그리고 용의 어떤 코, 입, 목 이렇게 뻗어나는 용머리 바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머리 바위 앞에 보면은 사명제 굴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치보령입니다. 해치는 해태죠. 해태가 용을 보좌한다. 해치보령형으로 그렇게 풍수적인 견해를 붙였습니다. 그 탕군봉입니다. 탕군봉이라는 것은 두근을 씌운다. 두근을 쓴 형태를 말하는 것. 두근을 쓴 봉우리 같은 형성입니다. 여기서 이 풍수적인 의견으로서는 상장군바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 상장위리병, 이 상장군이 그 위협을 가지고 꿋꿋하게 서 있는 형국이다. 상장위리병으로 그렇게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 촛대바위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습니다. 건총바위도 있고 또 홀대. 옛날 홀대라는 뭔가 하면은 그 옛날 정성들이 앞에 이래 나가 정일품 이래 놓고 이렇게 이제 그 어전에 나갈 때 이런 그걸 홀이랍니다. 홀같이 같은 생겼다고도 하고 건총바위도 있죠. 그리고 촛대바위 또 이게 장군바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금 공식 이름은 촛대바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촛대바위는 용장개창형. 앞서서 용하고 그 장군하고 들고 있는 창의 어떤 형국이다. 용장개창형으로 이름을 하였습니다. 이 가제바위입니다. 이 가제바위는 가제가 뭔가 하면은 강치, 독도강치입니다. 이 독도강치의 가제바위. 이게 큰 가제바위고 작은 가제바위가 있습니다만 이 가제바위 위에서 이 옛날 그 독도대왕강치가 크기가 그 둘레가 그 3.1m가 되고 이 길이가 2.88m가 됩니다. 그리고 무게가 750kg으로서 상당히 어떤 그 좀 거북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강치 중에 그 대왕강치가 일본 그 어선들이 이 대왕강치만 보면은 가까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아주 그 그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그 끈질기게 이 무리들을 보호했던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 1931년도 6월 그 일본 어선의 총격을 받고 그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장렬한 전사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제바위의 주변에는 약 한 3만 마리 정도의 어떤 강치들이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일본의 나카이 그 요자부로라는 1914년 그 어베사의 어떤 선주가 여기 강치를 잡아갈 수 있는 의예권을 갖다가 이제 일본 외무성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 일본 외무성하고 내무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허락을 해서 그 당시에 한 2만 마리 정도가 그 생존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불과 5년 동안 한 1만 7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학살을 했다 그럽니다. 그 이후로 그 어떤 개체수가 줄어서 75년도에 그 강치가 그 전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독도강치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 지금 이 독도강치의 어떤 그런 사체는 이 박제로 만들어져서 일본 시마네현 삼베이 자연사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대로 머리에 이제 총탄을 맞은 그렇게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네바입니다. 이 지네바가 흡사 지네 같죠? 그 서도에 있는 바인데 오공부수형 지네가 물 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지네바이. 이 지네바이도 그렇습니다. 지네바이는 원래는 이 지네라는 그 어빈이 여기서 미역을 땄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네가 미역 따던 바이다. 지네가 미역 따던 바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지네가 지네로 바뀌어가지고 지네바이로 그래 변했다는 게 지금 가장 다수설입니다. 그 여기 이제 서도 보면은 여기 이제 늪덕바위입니다. 여기 군함바위고 여기 상장군바위입니다. 이 늪덕바위는 방파제로
방파제지형, 방파제를 보고 이 군하면 이 방파제로 들어오는 군항지로 들어오는 함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함적기양형. 그 상장군 바위는 수군 사열입니다. 왜 수군 사열인가? 옆에 있는 각 수군들을 사열하는 형국이다. 수군 사열입니다. 그렇게 이 늪덕바위는 왜 늪덕바위냐 하면요, 이 경상도 방언으로 늪덕하다, 늪덕하대서 이긴요. 늪덕바위, 이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 보찰바위는 이 나가대장형, 이 보찰바위는 보살바위라고도 하고 거북손바위라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보찰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울릉도에 가시면은 이 독도하고 울릉도에 가서 보찰이라는 이 거북손가에 속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 전복도 아니고 조개도 아니고 그거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생식 이제 하는 그런 아주 맛이 있습니다. 이 거북손 같이 생겼죠. 그래서 거북손바위 여기 이제 보찰이 많이 나서 보찰바위라고도 하고 보살바위로 보살같이 보살바위를 부르다가 보찰바위로 불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이 보찰바위는 그 보살 멀리서 보면 부처님 같은 그런 형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나가대정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산사크리스토로 나가대정형은 뭔가 하면은 이 큰 뱀하고 용하고 다리를 따고 꼼짝없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휴만 자선문에 보면은 우리가 나홍선사께서 휴만 자선 덕이몽상 그 하상한테 의돈 후양 자선문에 보면 나가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 나가대정에 어떤 그 꼼짝없이 어떤 무화경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어떤 세계를 통과하는 정신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나가대정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끼리바위입니다. 여기 그 코끼리바위 같지 않습니까? 코끼리바위, 이 코끼리바위, 이게 서상음성, 그러니까 상스러운 아주 신비한 코끼리가 물을 먹는 형국이다. 그래서 서상음성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아시지만 어민숙소, 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최종덕 선생께서 있거니만 이게 계단이 998개 계단입니다. 998계단. 처음에 여기 이제 그 최종덕 그 선생께서 최초의 이제 그 독도의 주민이었습니다. 1908년 여기서 처음에는 시멘트로 이 해녀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나중에 이 나무로 이렇게 988계단. 이 뒤에 가면 이제 몰골이 따로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독도에서 유일한 그 식수원이 있는 물골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생수를 얻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 물골은 여기 이래 보시면은 여기 어떤 그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고 안에 보면은 좀 그 물이든지 고해가 있는. 지금은 이걸 생수를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담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서 다 물을 이렇게 묻고 또 지나가는 어떤 조류들도 다 이렇게 물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류들을 위한 길을 따로 만들고 안에서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놓고 위에다가 이제 덮개를 때려놨습니다. 그러나 조금 흘려가지고 이 새들이 먹을 수 있는, 이동 조류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풍수적으로 옥녀함수형이다. 이 미인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여인의 그 부분에 이 물이 가득한 게 그 옥수죠. 그러니까 옥류가 옥수를 함유하고 있다는 거, 옥류함수형. 그리고 천장지병입니다. 이 명당이라는 것은 풍수적으로 명당이라는 것은 하늘이 감춰주고 땅이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형국이다니까. 이 어떤 식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독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해양법에서도 이 인간 거주 기능과 그리고 독자적 경제 생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그런 값어치를 하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인간이 그게 무인도가 아니다. 그냥 어떤 암석이 아니다.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을 울릉도와 같이 해왔다는 그런 어떤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동도의 주변바입니다. 이 동도 여기 이래 보시면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거 물어보십니까 이게? 이래 보면 여기 이제 그 한반도 우리나라
지도같이 보입니다. 그 동네에 가면 악어바위가 있습니다. 멀리서 이게 한쪽 편을 보는 이제 악어바위지만 이 악어바위도 있고요. 그리고 전차바위. 이 악어바위하고 전차바위는 공식 지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6개 공식 전차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돌바위. 이거는 옛날 의용 서비스들이 여기서 그 숫돌 숫을 이제 낫도 갈고 칼도 갈고 이랬다는 그러니까 연무암질로 되어 있어가 숫돌하고 상당히 어떤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숫돌. 지금 이게 이제 그런 연무암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풍해에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이, 의의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침식돼 가고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반지, 여기 이제 배를 타고 내리시면은 바로 이렇게 숫돌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독립문, 이건 연판 독립문 같지 않습니까? 수평천리하고 수직전리가 오묘하게 우리 그 육지에는 서서문구에 독립문이 있지만은 이 동해에는 독도에 이제 독립문 바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를 앞서 나가는 이 세계로 향해서 나가는 선진 인문형, 세계로 진전하는 어떤 인문이다. 그래서 선진 인문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하였습니다. 이 한반도 바위 좀 이따 보셨죠? 이 대한민국형이다. 그냥 이 한반도 바위 상당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보시면요, 너무나 사실적이라 이렇게 강계무랑까지 할 정도로 참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이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땅이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장굴은 여기 한설에는 이게 이제 분화구로 이래가지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요거는 해식 작용에 의해서 함물 와지로 위에서 이렇게 함물이 돼서 무너졌던 그 약 한 50m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오는 천장군이 비룡청각형으로 만들어서 이건 나르는 용이 나르는 용이 이 거북이의 등껍질을 굽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다. 비룡청각형. 그리고 해롱성천형. 여기 용이, 바다의 용이 성천했던 그런 자죽이다. 하고 이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 해롱성천형으로. 이 닭바위가 있습니다. 이 동도에 보면 닭바위인데, 흑개포랑이 검은 저거 엽사 닭이 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보입니다. 그래, 이 흑개라는 것은 옛날부터 상당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흑개의 어떤 똥이라든지 깃털은 중풍이라든지 애기들이 밤에 자다가 놀라서 깨는 그런데 달에 먹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흑개포라는 모든 것이 포란행은, 이 포란은 알을 베고 있다는 말인데 포란행은 아주 귀하고 부귀하고 또 여러 가지 뱃설, 간지, 그리고 재물이 모이는 그런 어떤 형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채바위입니다. 이건 이제 저반지 숫돌바위 옆에 있는데요. 이 부채바위는 석승방풍경, 이 돌부채가 흡사 부채 같아요. 멀리서 보면. 이 돌부채가 애풍을 막아주는 그 석승방풍형이다.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그 축발바위는 이제 축발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요렇게 이제 튀어나온 고시를, 갑이고 고시다. 그 튀어나오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축발을 여기서는 이거는 동도의 그 거북이 어린 새끼들을 어미를 쫓아서 가는 형국이다. 어린 거북이가 엄마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그 얼굴바위가 있으면 여기 아까 그 전차바위 있죠. 전차바위에서 보면은 이 얼굴바위가 아주 제대로 보입니다. 아주 흡사, 이 사진이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만 이 해탈한 사람, 이 아주 해탈한 사람이 먼 바다를 보고 있는 아주 거하고 그런 그 심지가 깊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 얼굴바위 탈인 망행이 해탈한 사람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 안용복 장군바위도 있어요. 지금 등대에 가면은 동도에 등대에 보면은 이게 지금 말입니다. 말이고 이 부분도 16
6개의 바위 이름이 공식적으로 지명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그 안녕봉 장군이고 이 부분이 이제 말을 표현해서 우리 독도 울릉도 이러면 안녕복 장군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장군 반환, 장군이 이 안장옥에 올라가서 늠름하게 있는 모습에 장군 반안행으로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 성인바입니다. 이 성인바위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입, 코, 눈, 요 머리, 요 턱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신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꼭 흡사 이제 일본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본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듯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참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한다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바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성인 바위로, 요거는 이제 제가 발견한 바위입니다. 그런데 성인 바위, 성인 담세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독도인지 보면은 이 동도는 성스러운,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북이가 동해의 어떤 청운의 꿈을 갖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다 해서 영구천형으로 저 이름을 했었고요. 이 수도는 용하고 요 탕궁봉인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롱 보치, 이게 해롱이 그 보치가 이제 여기 이제 해치가 이 보령 같은 데 참모로서 기능해서 동해의 뒤쪽에서 용과 장군이 지키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용장대진형으로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 이 두 개를 이 동해에서 바라봤을 때는 서도의 용과 동도의 거북이가 두 개 같이 나라에서 용구수여형이다.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바다의 터줏지킴이 용과 거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상구간포형인 요 옆에서 보면요. 아까는 앞쪽에서 봤죠. 옆에서 보면은 크다란 거북이 두 마리가 어린 새끼들을 안고 이 동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하는 그런 어떤 형국입니다. 그 크다란 거북이 두 마리가 지금 동해를 그래서 두 마리의 거북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옹하는 형국으로 이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독도를 제가 그 형국을 캐릭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상적인 이미지,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더욱더 친밀하게 이 독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밀하고 또 가볍게 또 그리고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용과 거북이, 독도는 대한민국 동해바다 용과 거북이다. 이 캐릭터는 이제 제가 만드는 겁니다. 디자인은 이제 물론 다른 분이 하셨지만 제가 먼저 요거는 이제 일단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독도 풍수를 이렇게 쳐보시고 아니면 제 이름을 쳐보시면은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 궁죽통이라고 했습니다. 이 궁죽통은 간절함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궁적변, 변적통, 통적장구라는 지역개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우리가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그냥 마음으로서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간절하게 우리의 땅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독도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풍수가 우리 일상에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풍수가 우리 일상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라면 주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간단한 겁니다. 풍수라고 해서 어떤 뭐 실체적인 어떤 그 현상을 살피는 데서 어떤 뭐 대단한 학문적인 이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어떤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애기들이 말 못하는 애기들이 울음으로써 자기 의사를 나타내려 하듯이 이 삼라만상의 사물들이 하나하나 자기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사인을 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인들을 잘 파악해서 활용한다면은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처리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가령 이래 그 매일 그 출퇴근하면서 지나보는 아니면 간단하게 슈퍼에 가면서 보면 평소에 다니던 길이라더라도 다시 한번 이 일의 주변을 보면 새로운 건물이 선 것은 없는지 또 예전에 보지 못한 어떤 가설물들이 집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집을 들어오면서 집 주변에 어떤 땅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또 벽에 어떤 금이 가지는 않는지 물론 본인은 집이 아니고 같은 동에 그 많은 다수라 하더라도 어느 구석이든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집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보면 이 조명도 그렇습니다. 조명도 한두 개 꺼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각 방의 온도 그 보면 어른들 방 그리고 본인들 방 그리고 자제들 방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도라든지 조명 습도 심지어는 커튼 색깔까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이상 징후를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상 징후를 집에서 자연스럽게 처리해 주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까지 독도 풍수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가 두 개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89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더욱이 각 바위마다 아름다운 형상을 갖고 있고 다양하구나 것을 또 많이 느꼈고 강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명봉 동경상 교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강의에는 사실은 그 2012년 10월 29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공식 확정된 바위 위주로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허나 독도에는 그 동도와 서도 주변은 89개의 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섬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땅, 그 독도의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쏟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호도라든지 대륙봉 그리고 마라도 심지어는 간도 또 어떤 분은 또 제주도까지 포함을 시키라고 그래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다 포함해서 독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힘을 모으고 또 긴밀한 협력 관계로 그렇게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봉 동경상 교수의 독도 풍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범대진의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다에서는 다양한 분들을 초빙하여 그의 숨어있는 내공들을 다 파헤치며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감방송에서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공감과 공유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